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근위대를 자처한 조중동의 윤석열 대권 띄우기 행보가 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김건희의 건강을 걱정하는 TV조선의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강아지와의 특별한 사연 이런 걸로 윤석열 이미지를 띄워보고자 쭉 포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내를 챙겨주는 자상한 남편, 요리를 잘하는 남편, 이런 이미지를 씌우고 있죠. 참고로 말하자면 지난 방송에서는 이 감성팔이라는 네티즌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일보의 한 기사를 제가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런 내용이었죠. 정직 다음날 윤석열 모습 포착, 장혜견 토리와 아파트 산책,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윤석열의 미담을 만들기 위한 그 의도로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윤석열의 사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유기견 토리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보호단체에서 부상이 심해서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은 끝끝내 자신이 키우겠다라고 데려왔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차례 수술을 받게 했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대단히 감성적인 스토리였습니다. 반려견과의 아주 훈훈한 산책, 그러한 뭔가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를 그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자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마음씨 따뜻한 검찰총장 이런 걸 원했던 거겠죠. 그런데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오히려 미담이 아니라 악담이 퍼지고 있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윤석열과 조중동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감수성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아시다시피 중앙일보에 찍혀있던 어떤 사진들을 보고 난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죠. 목줄을 하고 있는데 요새 애견인들은 대부분 엄청 큰 강아지, 대형견 아니라고 한다면 목줄 대신에 가슴줄 쓰지 않냐. 그 이유는 이 목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고문에 가깝기 때문이라서 가슴줄을 하는 것인데, 목줄을 메고 산책을 시키는 윤석열을 애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강아지들 산책의 그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노즈워크 아니냐. 그러니까 강아지가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활동을 노즈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견인이라고 한다면 노즈워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로 애견인이 강아지 뒤에서 따라가는데, 찍혀있는 사진에서는 윤석열이 강아지를 끌고 가는 듯한, 즉 강아지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산책을 나갔는데 배설용 휴대용품이 없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소위 똥봉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주머니에 그 똥봉투가 있는 거냐, 이런 걸로 갑론을박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중앙일보의 기사에 실린 윤석열의 이미지는 애견인이 아니라 마치 강아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고약한 개장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익숙치가 않은 그 착한 이미지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게 이상한 거죠. 이와 같은 황당한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죠. 일단 먼저 장혜견 입양건과 장혜견의 이름, 그리고 산책 시간은 도대체 누가 알려줬는지, 그리고 왜 미담 사진만 쭈루룩 찍어서 소개를 하고 질문은 하지 않았는지. 예컨대 기자들이 윤석열에게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동훈 검사장과의 2,700여 차례 연락을 쭉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나눴느냐. 심지어는 윤석열 본인의 부인 김건희 전화기로 한동훈 검사장과 무려 또 200여 차례를 연락을 한 이유는 뭐냐. 그리고 판사 성향 보고 문건에는 기보고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문건 외에 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냐, 이런 내용의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공식적인 아주 시원한 질문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황당한 중앙일보의 기사에 이어서 다른 극우 언론들에서도 또 날뛰고 있는 상황이죠. 더 황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는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지난 윤석열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로 미담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버려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데려다 키우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윤석열도 자연스레 동물 보호에 동참을 하게 된 셈이라고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에 대한 건강 악화를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앵커와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지인에 따르면 김건희가 스트레스를 워낙 받고 있기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체중이 과하게 줄어서 주변에서 걱정이 많다. 게다가 윤석열이 평소에 요리를 정말 잘하는데 최근 들어 아내에게 도시락을 싸줄 정도라고 한다. 김건희 입장에선 요즘에 누굴 만나든 계속 말이 나오니까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 산책 정도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인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임기 이후에 여행이라든가 유학을 갈 계획이었지 정치 자체는 별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아내의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아내에게 충성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윤석열이 도시락 싸주는 걸 뉴스랍시고 보도하는 TV조선의 보도 방식은 그냥 한마디로 코미디죠. 그리고 김건희가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김건희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입맛도 없는 김건희, 윤석열 도시락은 먹어 뭐 이런 제목으로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이 요리를 잘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코미디죠. 그리고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서 건너뛰고요. 사실 해당 보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없는데 딱 하나, 윤석열 씨가 아내에게 충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극우 언론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아내에게는 충성한다. 윤석열이 김건희의 꼭두각시가 아니냐, 김건희와 최은순이 제2의 최순실이다 뭐 이런 풍문은 계속 들리고 있었으니까 그 풍문이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TV조선에서 대신 입증해 준 것? 그 정도만 짚어볼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TV조선에서 이토록 편향적인 보도, 김건희의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 어린 보도를 하지 않나, 이런 황당한 TV조선의 코미디에 조국 전 장관님이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리셨죠. 여러 언론사가 정경심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에 찾아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변호인단은 검찰에다가 병원명하고 이 의사명은 삭제를 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전달이 되어서 TV조선 이런 극우 언론들에서는 해당 병원 증명서가 가짜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 그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던 TV조선의 모습과 검찰에 충성하는 현재 TV조선의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지적을 하셨죠.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에 정경심 교수님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뇌종양과 뇌경색에 관련된 치료 때문에 입원 중이셨고 당시 입원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 검찰만 알아야 될 텐데 제출하자마자 언론에 곧바로 퍼져나갑니다. 검찰의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였다는 건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조국 전 장관 때와 윤석열에 대조되는 그 언론의 행태, 보면 볼수록 언론들이라고 하는 곳에 갖춰야 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 따위는 결코 이들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철면피 기레기들의 그 모습에 속이 참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 명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범죄 혐의자를 이쁘장하게 포장하는 자칭 언론들의 계속된 황당한 감성소설 쓰기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솔직히 언론개혁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자칭 언론들의 패간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간 아니면 과연 저들이 있는 한 언론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